손가락 2개로 빠르게 벌려주면 미리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들을 스와이프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다 보고 났을 시에는 손가락을 오므려주면 종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칼리아입니다. 요즘 아이패드를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림 그리는 앱인 프로크리에이트에도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데요. 처음 앱을 사고 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사실 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알려드리는 걸 원할까 싶어서 시작 전 커뮤니티에 설문을 올렸었는데 여러분의 의견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어쩌죠? 곰곰. 그래서 개념이나 기능에 대한 설명은 좀 자세하게 하고 예제를 통한 따라하기 학습 같은 건 좀 쉽고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이제 막 사신 분들을 기준으로 첫 페이지부터 설명할까 합니다. 목차는 프로크리에이트 실행, 상단 아이콘 설명, 선택 기능, 사진 기능, 가져오기 기능, 제스처 기능, 아이패드 설정창에서 프로크리에이트 앱 설정하기, 프로크리에이트의 용도, 마무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타임테이블을 적어 놓겠습니다. 우선은 아이콘의 기능과 쓰임새를 알아봐야겠죠? 프로크리에이트를 실행하면 왼쪽에 프로크리에이트라는 마크가 뜨는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저는 이미 사용 중이라 여러 개의 폴더가 뜨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몇 개의 그림이 깔려 있습니다. 이건 필요에 따라 보셔도 되고 지우셔도 됩니다. 만약 지웠는데 다시 보고 싶다 그럴 땐 왼쪽 상단 프로크리에이트를 터치하면 기본 아트워크 복원이라고 있습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미지들을 다시 살려줍니다. 우선 첫 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아이콘들을 하나씩 보면 선택, 가져오기, 사진, 플러스가 있습니다. 선택은 눌러보면 스택, 미리 보기, 공유, 복제, 삭제의 5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지금은 비활성화되어서 흐리게 보이지만 파일을 선택하면 활성화됩니다. 우선 미리 보기는 파일을 들어가지 않고 작업물을 볼 수 있는 건데요. 보고 싶은 파일을 선택하고 미리 보기 해주면 내가 원하는 파일만 크게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하나씩 들어가서 볼 때는 로딩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간편합니다. 다 봤으면 손가락 2개를 모아주면 밖으로 나가고요. 또는 한 번 더 터치하면 오른쪽 상단에 X자가 뜹니다. 터치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공유는 파일을 선택하고 공유를 눌러보면 내보낼 이미지 형식이 나오는데요. 각각의 포맷 형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캔버스 내부 설정 때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을 선택하고 한 개씩은 당연히 되니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저장하는 걸로 해볼게요. 일단 PNG를 선택하면 어디로 보낼 건지가 나오고 다른 앱 혹은 드라이브, 카톡으로 보내거나 사진첩이나 파일 등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진첩에 가보면 선택한 3장이 이렇게 한꺼번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복제는 파일의 속성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고요. 원본은 살려둔 채 컬러나 레이어 등을 따로 수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되겠죠? 삭제는 말 그대로 파일을 없애는 것. 지금 이 메뉴들은 단일 파일뿐이 아닌 폴더에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스택은 파일들을 묶어두는 폴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개만 선택했을 시에는 활성화되지 않지만 파일 2개 이상을 선택하고 스택을 누르면 그룹화돼서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만일 파일이 아닌 폴더 2개를 체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별로 큰 폴더 안에 작은 폴더 2개로 묶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한 개의 폴더로 파일이 합쳐집니다. 선택 옆에 가져오기와 사진이 있는데요. 우선 사진은 사진첩에서 이미지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는 파일함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건데요. 나의 아이패드 및 다른 파일 앱 또는 여러 클라우드 등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첩에서처럼 이미지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이어가 살아있는 프로크리에이트 파일 또는 PSD 작업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진은 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림 그리는 앱 아닌가요? 예를 들면 이럴 때 가지고 옵니다. 밑그림을 딸 때 전문 용어로는 트레이싱 한다고 합니다. 이미지를 아래에 깔고 기름종이에 벗겨내듯이 선을 쉽게 딸 수가 있죠. 또는 캘리그라피 할 때 멋진 배경이 필요하죠. 그럴 때 사진을 불러다 놓고 여러분의 악필로 아니 친필로 이쁘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옆에 플러스를 눌러보면 캔버스를 생성하는 리스트가 있는데요. 여기 설정과 개념에 대해서는 다소 긴 설명이 필요하고 오늘은 또 다른 설명을 먼저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맨 위에 스크린 크기를 눌러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거나 낙서라도 찌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튼 여기 있는 이 아이콘들은 사실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이패드 기능에는 제스처 기능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설명했냐 하면 몰라서 못 쓰는 것과 알지만 안 쓰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손가락 제스처로 쉽고 빠르게 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파일의 이동. 파일을 꾹 누르면 모션이 발생하죠. 원하는 위치로 가져다 놓으면 이동이 됩니다. 2개 이상을 선택할 땐 살짝 내려주고 다른 파일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서 놓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 스택을 만들고 싶을 때는 파일을 선택하고 같이 묶어줄 파일 위에 올려놓으면 스택이 만들어집니다. 여러 개를 묶어주고 싶을 때는 여러 개 선택을 하고 마지막 합칠 파일 위에 놓아주면 됩니다. 마치 윈도우의 탐색기 폴더 기능 같죠? 그럼 스택에서 밖으로 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파일을 선택하고 이전 단계를 눌러준 뒤 원하는 곳에 놓아주면 됩니다. 단 기존 생성되어 있는 스택에 넣고 싶을 땐 아까처럼 파일을 선택하고 이렇게 스택 위에 놓으면 스택 안에 넣어주지 않고요. 스택을 한번 터치해서 안으로 들어가졌을 때 놓아주어야 이동이 됩니다. 탐색기처럼 폴더 안에 폴더가 생성이 될까요? 해볼게요. 스택 안에 들어가서 똑같이 선택을 눌러줍니다. 그런데 아까와는 다르게 스택이라는 메뉴가 없어졌습니다. 스택 안에 스택은 불가능하다는 소리겠죠? 또한 손터치로도 되지 않습니다. 스택 내에서 스택 생성이나 스택의 이동 등은 아직 업그레이드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 미리 보기는 원하는 파일 위에서 손가락 2개로 빠르게 벌려주면 미리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미지들을 스와이프 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다 보고 났을 시에는 손가락을 오므려주면 종료가 됩니다. 또는 2번 빠르게 터치하면 파일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림을 밖에서 회전하고 싶을 때는 손가락 2개로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공유 복제 삭제는 파일 위에서 왼쪽으로 밀어주면 3가지의 메뉴를 사용할 수 있고요. 폴더 위에서 하면 폴더 채로 명령어가 먹습니다. 이 폴더에는 5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렇게 폴더 채로 공유를 눌러주고 원하는 이미지 형식을 선택해주고 사진첩에 저장을 해보면 이렇게 5개의 사진이 한꺼번에 저장이 됩니다. 파일 이름은 어떻게 바꾸나요? 파일 이름을 바꿀 때는 이미지 아래 텍스트를 터치하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중에 있던 가져오기는 멀티태스킹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이 필요할 때는 사진첩을 나란히 띄워놓고 드래그 앤 드롭하면 사진이 가져와지고요. 여러 장도 한꺼번에 가능합니다. 캔버스 내에도 여러 개의 파일을 불러 들여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개가 다 들어왔죠? 이렇듯 훨씬 더 편하고 직관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메뉴를 이용하기보다는 제스처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요. 애플 기기에는 이런 제스처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은 상하 좌우 밀고 당기고 쓸고 하다 보면 우연히 알게 되는 것도 많이 있답니다. 자, 지금부터는 프로크리에이트 앱 내가 아닌 아이패드 내 프로크리에이트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패드에 어떤 앱을 깔았을 때 보통은 앱 내 설정만 많이 신경 쓰시는데 아이패드 기본 설정 창도 꼭 한 번씩은 봐주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할 것 몇 개가 있는데요. 우선 문서 저장 공간을 어디로 할지, 저의 경우는 아이패드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걸로 체크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아이클라우드나 다른 앱이 편하시면 그걸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캔버스 방향 기억이나 인터페이스에 맞게 캔버스 크기 조정 등은 체크하시는 게 좋고, 더 내려가면 맨 밑에 드래그 앤 드롭 내보내기가 있는데요. 파일과 이미지의 포맷 형식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파일을 눌러보시면 5가지가 뜨는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거 2개는 레이어가 살아있는 거고요. 아직 레이어 설명이 안 들어가서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오늘은 대충 느낌으로만 알아들으셔도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위에 2개는 작업한 과정의 소스들을 다 가진 채로 저장이 되는 파일 형식입니다. 이건 프로크리에이트 전용 파일이고요. PSD는 포토샵 전용 파일 형식입니다. 밑에 3개는 이미지 저장 형식인데요. 요거는 레이어가 한 장으로 합쳐진 형식이라 여기서는 선택할 일이 없습니다. 레이어를 살려서 파일을 저장해야 하니까 위에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굳이 포토샵으로 넘길 게 아니라면 그냥 프로크리에이트를 선택해 놓는 게 낫겠죠? 그리고 나가서 밑에 이미지 포맷은 좀 전에 본 한 장으로 합쳐진다던 그 아이들이죠. JPG는 압축된 이미지 포맷 형식이고 PNG와 TIF는 비손실 이미지 포맷 형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다이어리 꾸밀 때 배경 없는 스티커들을 사용하잖아요. 바로 요 PNG 형식인 거죠. 셋 중에는 가장 적당한 게 PNG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말 나온 김에 파일 용량 체크 한번 해볼까요? 레이어가 살아있는 같은 형식인 PSD와 프로크리에이트를 보면 프로크리에이트가 용량이 훨씬 더 크긴 하죠. 그래도 가급적 쓰는 프로그램의 확장자로 해주는 게 좋으니까 조금 더 크더라도 프로크리에이트 확장자를 선택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JPG와 PNG, TIF도 각각 이렇게 용량의 차이가 납니다. JPG는 아주 간단하게 보낼 때, 작은 사이즈여도 상관없을 때 보내시면 되고요. PNG는 주로 배경이 없는 파일이 필요할 때 쓰시면 되고요. TIF는 무손실 압축 이미지니까 용량은 크지만 손실이 없는 이미지가 필요할 때 그때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프로크리에이트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픽 툴이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컴퓨터가 아니니까 아이패드로서 많이들 하시는 걸 보면 그림 그리기, 캘리그라피, 다이어리 꾸미기, 이모티콘 만들기, 떡메모지 만들기 이런 것들을 대부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는 사다리 탈 때도 가끔 사용합니다. 와, 첫 시간인데 생각보다 길었죠. 이 프로크리에이트 영상은 다 알려드리려면 시리즈로 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도 걸리고 제가 편집도 좀 느린 편이지만 언제든 필요할 때 찾아보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보기란에 단락단락 타임테이블을 써놓을 예정이니까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책 펼쳐보듯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설명 외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적어주시고 더 잘하는 분들이 계시면 추가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설명 위주의 영상이다 보니까 다소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 번쯤은 개념을 제대로 알아놓으면 이게 베이스가 돼서 응용하기 훨씬 편해지니까요. 조금만 참고 반복해서 공부해 봅시다.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칼리아였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